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스피드 게이트에서 대통령이 들어오셨고 들어가시고 법령직을 보시길래 또 뭔 말씀하시겠구나 기다리고 있는 차에 실장님도 들어오셔가지고 또 모시고 가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쭉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됐었습니다. 아니 저기 피고인이 들어와서 법령집을 볼 때 그럼 무슨 법령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이제 뭘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필요하신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필요해서 보시는구나 생각했고 또 법 관련된 분이 한 분 왔다 갔다 한다는 기억도 있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보통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계엄의 선포가 그 증인도 인정하듯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계엄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뭔가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해제됐다는 건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개입이 당시에 됐으니까. 네네. 그러면 실패를 했으면 그 결심 지원실에 들어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증인이나 김용현 장관에게 뭐 대책을 묻거나 뭐 최소한의 그러니까 질책까지는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질책을 했을 것 같지만 뭐 질책까지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러면 대책을 묻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예, 비교적 상보를 간단히 있었고 비교적 긴 침입 법령을 보고 계셔서 거기에 그것이 법령집이 어느 정도 이제 저거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이 곧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 실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나가시는 바람에 또 뭐 지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 증인은 그 증인이 있었던 육군본부의 그런 참모진들이 계엄사 지원 부대로 올라온 건 알고 계시죠? 예, 출발했고 네. 복귀했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증인이 좀 더 그 계엄에 대해서 출발은 증인이 그 뭐 내용을 잘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계엄이 해제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했다면 그들이 출발을 하지 않고 미리 멈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육군본부 사항을 쭉 계속 모니터링하고 집중하고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그 작전 회의실에서 다른 상황들이 자꾸 계속 생겼습니다. 전화 오시는 분이고 검토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군본부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오겠지 하는 걸로 끝나버린 상황이었고 출발한 것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마지막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군을 철수하라고 할 때 그 거기 갔을 때 대통령이 증인이나 김용원 장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나요? 그런 거 없을 거. 저는 다른 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예, 유병욱 검사입니다. 예. 저 이제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까요? 예,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예, 증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신문 54-1항 관련입니다. 아까 저기 변호인 질문에 권영환은 당시 작전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증인이 사람이 밀린데 부족하되 국회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고 그 시간은 공공시 이전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 30분 전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인형 외삼기록 순번 1658번 제 1178 내지 9쪽 뉴 707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낭독하겠습니다. 707 본부의 간부였던 조모 소령은 23시 53분경 사령부 지시사항 96명 동일한 사항으로 출동 준비 헬기 오는 중이라는 취지로 전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특전사는 23시 50분경 707 특임단의 제2제대에 출동을 지시를 했고 당시 TV 영상에서도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 특임단 소속 병력이 국회 내부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밀린데 부족하되 국회에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말을 하신 거는 공공시 자정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장관님이 저에게 전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황실 계속 밑에서 구성하고 있었고.
그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 권한. 네. 계엄 무수행군은 이제 지금 머리가 좋았다. 계엄 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계엄 사령관이 증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구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은 됐으니까 그 증인에게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저 혼자만 있었고 참모진이 없었는데 사령부는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사령관인데 그러면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계엄 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병력 운영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계획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사령관이었지만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증인의 증언 요지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령관에 대해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패싱하고 직접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장관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휘하고 계셨고 저는 상황실 구성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증인께서 당시 707 특임단 병력에 대한 2차 출동 명령이 있은 후부터 약 40분 후인 00시 30분 이후에야 국회에 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은 계엄사령관으로서 병력이 출동한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특전사의 추가 병력 파견 등에 비추어서 그 증인께서 00시 30분에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병력의 운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제가 개입 그때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화가 오면 토의해서 조치해서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현장 파악을 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실이나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현장에 갔다 보고가 들어오면 상황 일지도 적고 저에게 보고도 하고 카업도 만들어서 앞에 비디오를 띄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병력이 갔구나, 어디가 부족하구나, 상황은 어떻구나 이거 인식을 해야 제가 운영을 하는데 누가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계획도 없고 한데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지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증인께서는 상황실과 지휘소 개소에 신경 쓰느라 병력 이동 현황을 잘 알지 못했다. 이게 지금 증인의 증언 요지로 보입니다만 그 합참 상황실에서는 병력 현황이 확인되고 그 증인께서 이제 그 개소하시던 곳에서도 그 일부 인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증인으로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병력이 출동한 현장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이 있어야 파악을 하고 전파를 하고 하는데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빨리 상황실 구성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실 편성과 지휘소 개소는 권영환 등 합참 관계자들이 행정적으로 실시를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증인께서 상황실 편성 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라 외부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계엄 상황에서의 최고 군사지휘관이던 증인의 위치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네, 그때는 임무가 상황실 구성하라고 지시하셨고 장관님이 위임받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실을 어디에 구성할지 왔다 갔다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요지는 증인은 계엄 사령관이었지만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 받았고 과업 부여 받은 걸 하다가 끝났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손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고 오승환 검사 질문하겠습니다.